자, 오늘 북한의 권력 지형을요 저희가 제대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이 하나 있어요. 김정은의 집사로 불리는 김창선이라는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네요. 어느 정도 인물이에요? 김창선으로 말하면 북한에서 이제 3층 서기실, 말하자면 권력의 최고의 핵심부의 비서실장 격인 3층 서기실 실장인데 저 김창선이가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까지 두 대에 걸쳐서 비서실장을 한 겁니다. 완전 3층 문고리 서기실. 권력이네. 예. 그런데 저 김창선이 저 자리까지 올라갈 때는 처갓집 신세가 컸습니다. 장인은 김일성의 책층꾼이었던 유경수라는 그런 이제 김일성과 같이 항일 발산을 했다는 동료이고 장모도 역시 장모는 누군가면 김정일이 태어날 때 그 옆에서 조산 방조를 한 황순이라는 그런 이제 소위 원로 발산 세대의 사위로 들어갔어요. 사위로 들어가서 그 연줄을 타고 저 3층 서기실의 비서실장 자리까지 갔는데 거의 수십 년 동안을 집사로서 일했죠. 더 중요한 거는 김창선이가 김정은이가 태어나서 어린 아기 때부터 집사로 하면서 거의나 김정일을 대신해서 업어 키운 그런 이제 실세 중에 실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죠. 업어 키운 사람이다. 사실상 최측근인데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업어 키운 거의 아버지뻘 되는 그런 이제 심적으로도 상당히 의지했을 인물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그 싱가포르 회담 때 그때 싱가포르를 갔을 때 저 사람이 김정은보다 먼저 와서 저게 제가 취재했던 장면인데 그때 싱가포르 호텔 주차장이거든요. 김창선이 먼저 와가지고 김정은이 어디 묵을지 동선을 어떻게 할지 일일이 다 보고 가더라고요. 그 정도로 최측근 중에 최측근인데 이 사람이 일단 숨진 거예요. 사망한 건데 앞서 김영남 사망에 이 사람 사망까지 하면은 내부 권력적이 좀 바뀌겠네요. 최근에 북한에서 원로 세대가 이제 많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김창선, 김영남 많이 사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김정은이가 눈치를 좀 보던 이런 자기 아버지뻘 원로 세대들이 사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점점 김정은이가 눈치를 보던 김정은을 조금이나마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실세들이 이제 북한에서 다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김정은의 권력이 더 세질 수 있는. 더 세지고 정말 막무내가로 이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수뇌부의 권력 실세가 사망한 가운데 최근 북한 매체에서 보면요. 김정은의 딸 또 김주애의 노출 빈도가 급격하게 또 높아졌습니다. 자, 보면은요. 자, 이게 삼지연 관광지구 현장 방문해서 이렇게 김정은과 김주애가 손을 꽉 잡고 웃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이런 행동들이요. 하나하나 사실은 의미가 또 다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권력자들의 숨은 심리를 행동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행동심리 분석가 임문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일단 북한의 미래 권력 김주애의 행동심리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죠. 자, 이겁니다. 미래 권력 김주애. 사실 첫 번째 이 사진 보면은 최고 존엄을 앞서다라고 있는데 그 다음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최근 눈여겨볼 만한 사진이 여러 가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가장 눈여겨집니다. 보면은 김정은의 왼쪽 어깨에 떡하니 손 올리고 있는 김주애 이 모습이요. 이게 북한에서 일단 가능합니까, 태 의원님? 저 북한에서는 예처럼 저게 대단히 의례적인 예외적인 저런 이제 상황입니다. 북한에서 권력에서 예외는 곧 권력을 이제 의미하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최고 존엄의 신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함부로 누구도 다쳐서는 안 된다. 먼저 만져서도 안 된다. 또 지역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저렇게 딸인 김주애가 자기 아버지인 김정은의 어깨에 저렇게 스스럼없이 손을 올려놨다는 건 물론 사적인 가정적인 분위기에서는 어깨 정도가 아니라 목을 끌어안고 다 하겠죠. 그러나 저 사진을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저렇게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은 그 정도 김주애가 김정은과의 관계에서 넘어설 수 없는 그 선을 넘어서는 그런 아주 권력의 핵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걸 북한 매체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태공사님. 김정은은 김정일한테 저렇게 손을 올렸습니까? 물론 집에서는 올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 매체에서는 최고 존엄인 김정일의 어깨에 김정은이 아들이라고 해서 스스럼없이 손을 올리는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었고 또 김일성 때에도 김정일이 자기 아버지인 김일성의 어깨에 저렇게 아주 표현이 스스럼 없이 손을 막 어깨에 올린 이런 사진은 절대 북한 언론에서는 노출시키지 않았죠. 그렇다면 저 심리가 뭡니까, 임 소장님 보시기에? 네, 그 사실 이제 의도된 연출이 맞죠. 그런데 이제 의도된 연출에도 그에게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손을 위에 올린다는 거, 어깨 위에 올린다는 거, 손을 신체를 터치한다는 건 윗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회장님이 네. 신입 직원을 만질 수 있지 신입 직원이 회장님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것처럼 사실은 그런데 가정에는 보통 서열이 아빠가 제일 우선인 것 같지만 네. 보통 딸이 제일 우선이죠. 그다음에 이제 엄마 이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쉽게 얹을 수 있는 건 사실 딸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저희 아들이 아버지를 하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동양의 어떤 문화에서요. 네. 그래서 딸들은 그게 가능하고 그것이 그만큼 친밀하고 아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자연스러움이 나온 거다. 네네네. 아니 근데 의도는 분명히 고르는 건 네네. 거기 기획하는 사람들이 골랐을 테니까 그걸 내보냈다라는 건 사실 김정은이 의도한 거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친밀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보긴 하지만 너무 자연스럽죠.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손 잘 올리긴 합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런 모습도 있네요. 자, 보면은 김주애가 먼저 앞서서 가는 겁니다. 자, 저렇게 보면은 그냥 아버지 상관 안 하고 떡하니 펄쩍펄쩍 가요, 앞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임 소장님? 네. 보통 앞에 선다는 건 공간을 앞에 차지한다는 건 리더만이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뭐 안에 북한이나 이런 쪽에서는 뭐 자연스럽게 뭐 뒤에 갈 수도 있고 옆에 갈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저는 앞에 가는 걸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아까도 회장님 얘기했지만 회장님이 갈 때 밖에 행사를 갈 때 앞에서 의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앞에서 이끈단 말이죠. 그 뒤에 회장님이 오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김주애에게 집중하기 위한 그거 포커싱을 하기 위한 아마 의도적인 어떤 기획이었다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일종의 저렇게 거수경례를 하고 김주애 내가 행동을 저렇게 먼저 앞서감으로써 공간을 좀 점유하고 있다. 내가 약간 이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눈에 띄는 게 전날 저 행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현장에 김주애를 데려갔거든요. 자, 이거는 태공사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어마무시한 현장에 딸을 데리고 가도 돼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김주애가 첫 등장할 때부터 김주애가 다니고 있는 그런 현장의 핵심이 결국은 핵과 미사일 이런 군수 공장 이런 데입니다. 이거에 대한 저것은 저는 대단히 김정은으로서는 대단히 계획되고 전략적인 그런 이미지 연출이다라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김정은에게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핵 미치광이 뭐 로켓맨 이런 이미지인 겁니다. 그런데 저기에 딸을 데리고 나타남으로써 김정은에게는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이런 핵을 통해서 지켜야 할 가정이 있고 지켜야 할 미래가 있고 또 핵 미치광이라는 이미지를 딸을 통해서 희석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전략적 의도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희석의 의도도 있다라는 건데, 자, 최근에 우리 이제 이문수 소장님이 김주애의 행동들을 한번 유심히 봤더니 뭔가 좀 더 분석할 만한 포인트가 있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혹시 사진이 준비됩니다. 네. 사진 띄워주시죠. 이건가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 최고의 권력자한테 아무리 딸이라도 온전 올 수 있냐? 이건 집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획해서 김주애가 처음 막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연출을 했다고 보고요. 지금 근데 눈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쳐져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저건 뭐냐면 진짜 웃음하고 가짜 웃음이라고 하는데 진짜 웃음은 눈둘레근이 웃는 웃음입니다. 눈이 같이 웃는? 눈이 같이 웃는 거. 네. 그래서 이걸 진짜 웃음이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보시려면 아마 이런 웃음 짓고 있을 때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눈만 보면 진짜 웃는 웃음인지 가짜로 그냥 척하는 웃음인지 이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짜 웃음도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네네네. 같아요. 한번 볼까요?
이때라고 하는데 네. 이때는 웃음이 조금 아까랑은 다른가 네, 보죠? 좀 어색한 웃음이 있죠. 그래서 억지로 웃기는 하지만 가려보시면 네. 눈은 안 웃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김주애도 굉장히 북한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나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을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행동이나 표정에서 보이고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아직은 저런 외교 행사가 좀 부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보시기에는 가짜 웃음이다. 예, 이렇게 보인다. 억지로 웃는 웃음이죠. 네. 그런데 이런 행동의 변화만 있는 건 아니에요. 최근에 김주의 의상도 변하고 있어요. 정 작가님. 네, 그 2022년에 북한의 핵미사일 이제 그 시찰 현장에서 처음 모습을 김주애가 드러냈었는데 네. 이때 화면을 보시면 이제 나오겠지만 그냥 10대 초반의 여자아이 그러니까 하얀색 패딩에 그다음 뱅헤어라고 부르는 일자머리 이렇게 하고 나왔었는데 2024년에는 이제 성인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블라우스, 이게 팔이 좀 비치는 블라우스라서 약간 성인 여성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줬다면 2025년에서는 보시다시피 가죽 자켓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하거나 대외 행사를 할 때 가죽 코트를 자주 입어갖고 네. 일종의 유행처럼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단속을 했다고 해요. 아무나 가죽 코트를 입지 마라. 근데 태영호 의원이 말씀대로 권력에서 예외가 곧 권력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렇게 김정은만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가죽 코트를 같은 현장에 김주애가 입고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에 대한 확실한 계승 의도, 그다음에 두 사람을 동일시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일종의 북한도 스타일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어떻게 대중들에게 비춰질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한 결과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철저한 계산 안에 어떻게 보면 좀 어른처럼 스타일링을 하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게 사실 나이겠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아직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잠깐 나왔던 상황 외에도 임 소장님 보시기에 좀 버거운 상황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어요. 네네. 보면은 다양한 이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김주애가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들이 좀 있고요. 저 사진을 보면 이렇게 팔짱을 이렇게 팔 오버해서 이렇게 잡는 건데 모아놓고 있네요. 보통 발을. 보통 이렇게 모아서 다니는 예. 김주애가 행동을 많이 해요. 이것은 이제 겸손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라면 이렇게 잡는 것은 사실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낯설은 환경이나 사람들이 갔을 때 자기가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보통 이렇게 잡고요. 보통 이건 여성들이 예. 보통 많이 하는 사실은 팔짱을 끼고 불안하고 자기를 달래주는 네. 자세이긴 하나 이것들이 예의 바르게 보인다고 해서 보통 이런 자세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주애가 북한에서 그 전까지 그런 자세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네. 유일하게 저 영상에서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게 아마 지금 굉장히- 방중 때인데 네, 방중 때. 저게 좀 낯설고 방어적인 자리다. 예, 그래서 낯설을 때만 나타나는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때는요 이렇게 보면 옆에 살짝 힐끗힐끗 보는 것 같거든요. 네. 눈치도 보고 예. 저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무리 잘 기획되고 연출을 하고 잘 따라가더라도 예. 기본적으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그 자기의 감정들이 표출하는 게 아직 어린 아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옆에서 보는 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아버지가 저런 거 좀 제발 그만하라니까 막 노려보는 거 있잖아요. 딸들이 아빠 담배 피지 마 좀 막 집에서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이제 쪼려보는 눈빛인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서 뭐 집에 있을 때랑 밖에 있을 때가 조금 그러니까 구분 잘 안 되는. 네, 다른 건 다 쟀는데 이렇게 틈틈이 이제 이렇게 순간순간 유출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인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김주애가 또 차기 권력을 쥘 수 있는 북한의 그런 실세로 떠오르기 때문인데 이미 우리 정부에서 정 작가님 한 차례 김주애의 우리 정부에서 심리적 상황을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대한민국에는 임 소장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김주애 심리 네.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김정은이 굉장히 이런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건강에 대해서 본인이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런 걱정 그리고 또 만약에 4대째 이어진다면 또 딸이잖아요. 계속 네. 남성이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 때문에 이런 이제 행보를 보이는데 실제 후계자로 낙점됐다는 증거들이 보이는 게 2023년에 통일부의 분석에 의하면 네. 그 이전에 나왔을 때는 그냥 10대 초반 여자아이의 그 발랄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이 보였다면 요 시점부터는 보시다 화면에 나온 것처럼 좀 표정이 어둡고 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의전들이 그런 거를 익숙한 사람들은 그런 의전을 되게 즐기거나 당연시하는데 아직도 보면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특히 네. 이제 옆에 있는 장성이
이제 북한 쪽이 아니라 러시아 쪽 장성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외국인이면 더 힘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를 이제 이미 2년 전에 통일부에서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쭉 봤어요. 태 공사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행동심리 분석가인 전문가도 조금 이제 외교적인 자리나 이런 게 다 버거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나이에 비해서.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저 지금 그 김주의 나이를 보면 뭐 2013년 초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 북한과 우리 사이에 좀 약간 학년 차이도 있지만은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나이인데 뭐 지금 저 옷이라든가 머리라든가 모든 이 행동의 스타일은 성년으로서 해야 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실수해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실수할 자유조차 없는 그런 미성년자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 나이 때 되면 제 또래 친구들하고 놀고 뭐 그러면서도 동시에 공부해야 될 부담 또 남과 비교돼야 하는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저렇게 아버지를 따라서 전국을 다 다니고 있어요. 이건 학교도 안 가고 홈스쿨링 하는 것 같은데 김주애가 대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아버지 40대도 아니고 50대, 60대, 70대의 고령에 있는 사람들을 혼자서 저렇게 어린애가 대상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또래들은 하나도 만나지 못하고 자고한 실수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손은 어디에 둘까 눈은 어디에 둘까 또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고수격리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12살짜리 미성년자 어린애에게는 대단히 큰 전 부담일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김정은이가 아버지가 정말 딸을 사랑한다면 왜 저 어린 나이부터 저 어린 나이 때 저렇게 과중한 부담을 줄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아 가지고서는 좀 자유롭게 전화해서는 좀 내버려둬야 되겠는데 너무 국정에 매일과 같이 저렇게 데리고 다니니 딸로서도 나는 그렇게 막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짚어보면 김정은도 어쨌든 후계 수업을 받았을 거고 김정은 뭐 저 때보다는 나이가 더 있을 때지만 본인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 김정은은 뭐 한 24살 때부터 이제 공식 등장해서 했는데 지금 뭐 24살도 아니고 12살짜리 저 미성년자 중학교 1학년생을 국가 행사 그다음에 카메라 이자고 얼핏 영상에도 나왔지만 김주애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생뚱 같은 데 가면 카메라맨들이 또 거길로 따라가서 찍고 이러면 그런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자기가 카메라들이 그 앵글을 따라오는 이런 쫓아오는 이런 속에서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12살짜리 어린애로서는 정말 너무나 많은 부담을 안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좀 가엾어 보이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김주애의 그럼 뒷배는 누굴까? 바로 이 사람이겠죠. 북한의 권력 지형 두 번째 숨은 권력이라고 표현되는 리설주입니다. 일단 리설주를 보면은요. 일단 뒤에서 보통 요새 걷는 행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영상 한번 보여드리면 자 저렇게요. 프레임 밖으로 그냥 벗어나고요. 아니면은 살짝 뒤에 있고요. 뭐 전면에 나서는 건 거의 프레임이 잡히지 않는데 이거는 일단 심리적인 의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권력에서 리설주가 좀 더 밀려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엄마로서 자기 딸, 자기는 백투혈통이 아니지만 자기 딸은 백투혈통이기 때문에 오히려 뒤에서 계속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는 같이 함께 걷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면 지금은 아예 뒤로 빠져서 자기 딸을 이제 중심으로 놓는 이런 것들을 엄마의 마음으로서 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벽에 저희가 월 허깅이라고 하는데 벽에 이렇게 붙기도 하잖아요. 월 허깅? 예. 벽에 붙는다고. 벽을 안 지금 붙는다고. 저렇게요? 벽 한쪽으로 저기 붙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이제 뭐 권력이 낮거나 힘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힘이 강한 사람한테 뒤에 붙어서 벽에 이렇게 타는 것처럼 그런데 이건 자발적으로 본인의 딸, 자기 분신이 아예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그 엄마의 어떤 기획, 생각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벽에 밀착해서 길을 비켜주는 월 허깅이라는 또 그런 월 허깅, 월 허깅 껴안는다. 네, 그런 또 어떻게 행동을 보인다라는 건데. 네네네. 자 실제로 그러면 리설주가 첫 등장했을 때랑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네. 첫 등장했을 때는 이랬었다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네, 첫 등장에서는 일단 이설주 자체가 이렇게 나와서 대중들에게 하는 행동들이 북한에서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뭐 팔짱을 낀다든지 같이 옆에서 보좌하는 저런 팔짱 낀다는 건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패션도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있어서 나는 이 팔짱을 낀다는 건 예. 소유에 관련된 겁니다. 이 남자 내 남자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대로 본인은 이제 하지 않고 김주애가 아빠한테 팔짱을 끼거나 이런 것들로 이렇게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의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뭐 새로운 어떤 신세대의 리더의 네. 이미지를 그대로 자기 딸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저희가 이걸 앵커 이어받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미지가 딱 각인된 것들을 쉽게 넘겨주고, 지금은 이제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계속 본인이 같이 나오면 네. 주목이라는 게 이제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만들어준 어떻게 보면 파트너 같은 이미지를 그대로 그냥 엄마가 만들어서 물려줬다는 거예요? 네. 딸한테. 그 지금 그 우리가 이설주를 보면 일반 가정에서 놓고 보면 이설주가 김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간 지 이제 13년이 되옵니다. 그러면 집안 관계에서 13년쯤 되오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 관계에서 갑을 관계가 변합니다. 며느리가 갑이 되고 시어머니가 을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시누의 영향력도 약해져요, 가문에서. 그런데 지금 김씨 일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없는 상황에서 이설주가 저 집에 들어와서 애들도 이제 다 나와서 키웠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권력의 중심이 누구한테로 넘어가느냐? 시어머니도 없는 상태에서 시누이로부터 며느리한테로 넘어가게 돼 있는데, 이때 거기서 견제 역할을 해야 될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이설주가 자기 딸 주애를 내세우는 방법으로 김여정을 견제하고, 지금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이 대표적인데 오히려 우전을 이설주가 지금 총괄하고 있어요. 다른 간부들이 저 앵글에 잡힐까 봐 좀 계세요 하고 사진이 촬영이 끝날 때까지 간부들을 자제하는 모습이라든가, 결국은 김주애의 의전을 뒤에서 통제하고 조절하고 조율하는 이 역할을 통해서 숨은 권력으로서 점차 지금 북한의 숨은 실세로 지금 이설주가 지금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신우이 얘기를 해주셔서 세 번째 권력자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바로 김주애가 이렇게 등장한 이후에 입지가 좁아졌다라는 평가를 받은 밀려난 권력 김여정, 저희가 한번 붙여봤는데 실제로 김여정의 최근 시찰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거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완전 확대해야지 보일 정도로 밀려나 있는 모습인데 굉장히 멀찍이 앉아 있네요.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김정은의 집권 초기에는 이 모든 행사를 김여정이가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꽃을 받는다든지 간부들에게 줄을 어떻게 서라든지 행사 총괄을 했는데, 지금은 행사 총괄에서 좀 약간 밀려나서 저렇게 2열도 아니고 3열, 4열에 가 있는 이런 위치고,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날 총 수십 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김여정의 모습이 저렇게 나온 사진은 2장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모든 사진에 나오던 김여정이가 점차 사진에서도 맨 구석으로 밀려나고 있는 이런 이제 사진 정치의 한 면을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게다가요, 김여정이 직접 몸을 굽혀서 또 김주애를 안내하는 장면들도 곳곳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자, 저렇게 보면은 이게 뭐 극진이 조카를 대접하는 고모의 모습이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굽힌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 정도면 밀려난 권력 맞아요? 언뜻 보면 예. 몸을 굽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자기가 아래로 몸을 낮춰가지고 위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보면 그렇고, 김여정이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뒤에 밀려난 사진들이 많아요. 그런 걸 보면 또 밀려난 게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계속 쭉 꾸준히 김여정의 사진들을 보면 어쩔 때는 밖에 있고 어쩔 때는 또 김정은 뒤에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위치가 바뀐다는 거죠. 만약에 그냥 밀려났다면 이렇게 중간에 다시 바뀔 수 있을까? 계속 밖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번 앵커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 10m가 넘는 킹콩이죠, 고릴라. 어디서, 숲에 어디서 잘까요? 글쎄요, 어디서 살까요? 네, 말씀드리면 자기가 자고 싶은데 잡니다. 그만큼 파워가 강하고 그러면 자기가 어느 순간에 어디서나 상관없이 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김여정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저는 오히려 김여정이 기획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보면 김여정은 여러 가지 뭐
강하거나 이런 모습도 있지만 자기 역할을 굉장히 충실하는 사람으로 많이 보여요. 근데 만약 밀려난 권력으로 보기에는 좀 기획자 역할을 할 네네. 수도 있다 이런 저는 설명이신데. 기획자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김여정의 위치를 확연하게 또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하나 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박수 치는 영상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여정이 곳곳에 이제 행사장에서 포착이 되는데 김주애와 달리 김여정이 이렇게 박수 치는데 모습이 좀 달라 보여요? 네. 김여정은 기본적으로 이제 박수를 치는데 아무 이제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예, 이렇게 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사실은 굉장히 지금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멍한 상태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기획하는 사람을 본다면 네. 이거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잡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당연히 이 사람도 분석을 해봐야겠죠. 북한의 권력 지형하면 빼놓을 수 없는 1인자, 바로 김정은으로 넘어가 볼 텐데 자, 요새 최근에 보면은 딸바보 행보가 너무 많아요. 네, 저렇게 보시면 딸이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예.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이렇게 뒤에서 바라봤을 때 올라봐서 봤을 때 딸도 웃고 있었고 김정은도 보기 드물게 감정을 드러낸 장면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후계 구도를 얘기하셨는데 그 인간의 권력 욕심은 본인이 모든 걸 차지하고 싶고 그다음에 본인이 물려줄 땐 자기 직계한테 물려줍니다. 자기 형제 동생한테 물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김여정의 위치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아마 김주애가 한 10년쯤 지났을 때 어떻게 뭐 김정일 시대 김평일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확실히 저렇게 다정한 모습들을 계속 보인다는 거는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지점이 나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고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통 미국에서 인종차별 같은 거에 걸린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흑인 친구가 많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네. 난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의 부정적인 거를 좀 덮어주고 그다음에 후계 구도를 이제 이른 나이부터 하기 위한 여러 계산된 행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딸이 굉장히 귀여우니까 저런 것도 좀 있겠죠. 근데 이런 딸바보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은 받아들여요? 김정은이 지금 바라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집권 초기에 검어부를과 이복형을 비롯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숙청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딸 김주애를 내세워서 그렇게 새로운 아버지로서의 딸 바보로서의 이미지를 저는 부각시킴으로써 권력의 안정성을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김정은의 지나친 체중이라든가 건강 이상설이 돌면서 과연 김정은 체제가 얼마나 오래 갈까라는 의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공식 행사장에서 딸과 다정히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줌으로써 결국은 북한 체제의 안정성 또 미래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또 마냥 또 애민 지도자의 모습만 보여주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김정은이 자 저렇게 이게 올해 러우 전쟁에 참여했던 북한 군인들과 만난 공개 석상에서 북한 군인들 저렇게 얼굴 감싸고 안아주는 모습인데 이걸 행동 심리적으로 보셨을 때도 좀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네, 역시 이제 자연스럽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난 그렇게 강한 것만 아니고 나는 정말 부드럽고 사람을 좋아하고 인민을 좋아하는 이런 식의 연출이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특히 행동적으로 보면 행동심적으로 보면 얼굴을 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얼굴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얼굴은 그 용어 자체가 얼이라고 하는 우리 정신의 어떤 통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저걸 만진다고 하는 것은 얼을 그러니까 영혼까지 잡을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주고요. 저건 반드시 위의 사람, 아주 위의 사람이 결국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아주 위에 사람만이 할 수 네,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통제하는 듯한 또 모습까지 보여준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근데 스트레스 받는 모습들도 곳곳에서 네, 연출이 네. 돼요. 예. 한번 볼까요? 예. 자, 이런 장면들이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죠? 자, 이 김정은은 계속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 저렇게 연설을 할 때 몸을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이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아, 왼쪽 오른쪽 이렇게 예. 갸우뚱. 예. 처음 초창기에도 그렇고 예. 나온 권력에 이제 앞에 등장할 때도 연설만 하면 저런 자세를 하거든요. 그러면 저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역시 되게 긴장하기 때문에 왼쪽 오른쪽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아줄 때 이렇게 흔들어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편안함과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왔다 갔다 해서 긴장한 것들을 풀려고 하는 본능적인 자세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허리 쪽이나 디스크나 기본적으로 골반 쪽에 문제가 있어서 한쪽으로 치우쳐보는 것보다 이렇게 앞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네. 다 부정적인 느낌의 행동인 거죠. 긍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뭔가 약간 조바심이 나는 것 같은 듯한 네네네.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요. 자, 세 분과 함께 또 평양의 권력 지형을 행동 심리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